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미세먼지도 좀 있고, 날씨는 조금 생각보다 포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한 또 변곡을 만들어주는, 또 좋은 어떤 교두보가 되는 어떤 증시의 흐름이어서, 사실 주말이 좀 마음적으로 좀 편했죠. 금요일도 이제 미국장 그대로 또 상승세 이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상당히 낮아져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종목 집중하면서 투자할 어떤 시장 환경이 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개인 투자자가 6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그만큼 수급적으로 또 메이저가 완전히 그냥 매수 밀어붙였던 그런 한 주였고, 증시 어떤 변곡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지점을 지났다, 그리고 증시가 바닥을 찍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이제는 섹터와 종목 집중 전략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돌아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걱정 그만하고 종목과 이제 전략을 보다 실행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시간적으로 당연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네옴시티 테마가 좀 시장을 좀 디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관련 주들의 메이저 수급들의 매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큰 덩치 있는 기업들도 네옴시티 테마에 이제 편승하면서 한번 주가 슈팅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어떤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삼성물산이나 뭐 현대건설 같은 큰 기업들도 또 이제 중소형 건설사지만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것도 이제 뭐 수주 지원등 포함되면서 이 네옴시티 테마가 이제 다음 주 한 차례 좀 크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빈 살만 왕세자고 이제 뭐 그 17일 방한한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네옴시티 관련된 네옴시티 네이버 그 유튜브 치시면 그 굉장히 뭐 미래형 도시입니다, 진짜. 그거 900만 명 이제 살게 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것 같고요. 그만큼 엄청난 돈을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중동 국가들도 앞으로 이제 탈탄소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비전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높은 어떤 유가가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런 정책들을 확실하게 이제 펼 단계죠. 나중에 또 유가 떨어지면 또 힘들어지고 하니까. 어쨌든 뭐 네옴시티 테마가 다음 주 지배할 것 같고요.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증시 1.8% 약세 마감했고요. 소폭 약세로 빠지기도 했지만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소비자 지표가 이제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긴축 기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약화시킬 거다, 뭐 이게 조금 더 나스닥 기술주에 더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는 강보합 정도에 마무리됐지만 기술주 중심에 이제 금리나 이제 긴축에 민감한 업종, 특히나 이제 나스닥 업종이 이제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는 더 나은 어떤 흐름이고, S&P 500 지수 0.9%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좀 마감됐다. 그리고 해외 증시 나스닥 증시 차트 60일선 돌파했고, S&P는 121선, 61선 차례로 다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다우 산업지수는 장기 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죠. 이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일단 이제 한국장 에선 1818원에 마감되는데, 또 이제 역외로 거래된 시장은 1314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새 한 100원이 빠지는 급락 형태. 이런 형태는 난 이거 처음 봤네요. 하여튼 엄청납니다. 어쨌든 뭐 한국 증시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여건들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만큼 일주일간의 이제 수급은 외국인이 2조 10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조 8천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거의 1조 원, 9,800억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00억씩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싹쓸이
일주일 동안 6조 원의 개인 물량을 싹쓸이하는 흐름으로 수급이 완전히 메이저가 몰아붙이는 흐름이었고, 주가 차트 역시 보시면 완전히 그냥 이게 월요일이죠. 요때부터 그냥 바로 속기치는 식으로 엄청 강한 매수세는 이제 갭 상승을 동반하는데 이렇게 돌파갭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전 저점대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위로 솟구쳐 난다는 거는 지금 뭐 엄청난 모멘텀 그리고 추세 전환의 어떤 명분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 물가 지표에서 드러나면서 결국 메이저 수급이 몰아치는 형태가 됐고, 코스닥 증시는 코스피보다 이제 강하지 못했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장기 평선을 완전히 뚫어내면서 전고점 타진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바이오 업종 지수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 반도체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올라서는 형태, 인터넷 플랫폼 게임도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형태,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이제 바닥권 형성하고 이제 올라서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그 2차전지 업종 섹터로, 역시나 이제 지금 반등 장세 속에서 주도 업종으로 지금 올라서면서 가장 강력한 수급이 몰아닥치는 그런 섹터다. 이제 미국장 정리한 거 미래셋 리포팅 보면요, 일단은 뭐 다우지수는 인플레 방어주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이제 약세였고요.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좀 진행됐다. 그래서 기술주 또 낙폭과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날 10% 급등했는데 금요일날도 3%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요. 한국 지수 ETF가 4%, MSCI 신흥국 지수 ETF 2.7% 상승하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월요일부터 바로 주지 않겠는가. AMD가 5.7%, 엔비디아가 3.6% 상승.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뭐 구조조정 한다는 소식. 그래서 뭐 메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한다니까 폭등했죠. 지금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어쨌든 지속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등을 기반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발표된 소비 심리 지수 위축 요인으로 추정된다. 결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위축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소비 감소에 따른 인플레 완화 기대를 높였다. 그래서 긴축에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지금 물가와 금리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관심도에서 경기 어떤 침체 정도 이제 실적 여기로 이제 넘어가겠죠, 공이.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서 크게 훼손되는 거 없이 성장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만 자금이 좀 집행될 것이고, 나머지들은 낙폭과대한 것들 반등 세게 나오겠지만 그 지속력 자체는 조금 의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침체 둔화 경기 실적에 이제는 이제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 금리보다는 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요게 포커스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실적 증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성장에 포커스 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된 투자를 해야 되고, 삼성증권 리포팅도 의미 있어요. 변곡점의 방향은 상방이다. 그래서 예상치 하회한 미국 CPI 발표 이후 글로벌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3고 흐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11월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맞아 떨어졌네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완화 그리고 러시아 사태 대응에 대한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또 이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도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변수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국에 엄청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또 수출에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뭐 기존에 추천하던 뭐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하나솔루션을 이실현하고,
장기 낙폭 과대 종목을 신규 편입한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는 고점 대비 하락이 큰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오르기 때문이다 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했고요. 공감합니다. 낙폭 과대 주목하는 또 하나 이유는 계절적으로 연말에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주식을 빌린 공매도 투자자는 연말에 이자와 함께 배당금까지 대여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시장의 국면이 바뀔 때는 북클로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이쪽에 대해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낙폭이 2차전지 소재 내에서도 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낙폭과대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매도 관점을 가져야겠죠. 그런 전략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크게 볼 텐데, 보시면 이제 요거요.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는 미래 도시 네옴. 그래서 선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걸 선처럼 이렇게 저 유리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건물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와,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달라. 이걸 또 스마트 시티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 좀 사우디 입장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걸 이렇게 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온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 사우디 이제 왕세자가,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그 뭐 재산이 2,400조인가? 하여튼 뭐 엄청난 그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600조, 700조 되는 규모의 이제 사업이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더 라인 책자 속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립한다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지고 저기로 이제 여행 가는 그런 세상을 좀 기대해 보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를 방문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네옴시티 프로젝트였다.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대장 기러기로 발주처에 신뢰를 주면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은 합격점을 받고 있다.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죠. 이제 두바이 뭐 가장 큰 빌딩도 이제 삼성물산이 또 시공도 했고, 그래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가 기업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무기로 수주 의지를 불태우는 곳이 늘어나는 한편, 개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게 그냥 가서 이제 뭐 돈 받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투자하는 정도까지도. 왜냐면 이제 굉장히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사업이죠. 그래서 네옴시티는 요 이제 26,500km 부지에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에 걸쳐서 미래형 산업, 주거, 관광 특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660조 규모. 일각에서는 총 사업비를 1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한다.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측에서 아시아권에서 설명회를 할 경우 한국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을 약속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 기업 설명과 사업 참여 의지를 들은 네옴시티 총괄자인 나드미알 나스르 최고 경영자가, 한국은 사우디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많은 혁신 기업, 미래에 대한 야심이 있는 한국 기업이 네옴시티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아마 참여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이거에 대한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좀 거대하게 형성될 거를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봤듯이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도 여기에 이제 수혜 기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밑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덩치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쭉쭉쭉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올라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업의 관심사는 이 네옴시티에 쏠렸다. 특히나 이제 거기에 에너지를 100%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니 뭐 수소라든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풍력 태양광 이제 기술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같이 협력 관계를 다질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물산도 이제 그동안 우리의 경우 관리, 건설, 건축, 플랜트 등 모든 분야에서 영역을 쌓았는데 이를 기반으로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당연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테마 성격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리스크 부분은 향후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기반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적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해본다 이런 관점이 아니죠. 이거는 다음 주에 시세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기 때문에 테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한된 어떤 트레이딩 전략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역시나 이제 우호적인 어떤 전략 그리고 또 민주당이 또 상원에서 또 50석을 이제 차지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네요. 그만큼 또 기존의 바이든 정책, IRA 법안 정책이라든지 뭐 친환경, 전기차,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주 기대되고요. 걱정 마시고 이제 종목에 집중된 전략으로 꽉꽉 이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주에 현명한 내용 들고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